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인프라 산업 금융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주상진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그 1월 달이 되어서 이런 중요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뉴스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 수주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전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이나 이렇게 세미나에 오게 되면 이제 저희 업계에 계신 업계에 계신 분들을 만나 뵙게 되고, 또 저희는 금융기관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만나게 되는 분들은 기업에서 재무, 금융 부분을 담당하는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이제 금융기관과 업계의 어떤 중간적인 브로커 역할을 해주시는 분인데, 저희가 실제로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은 그 간극이 조금 더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그런 간극을 조금 더 줄이는 기회가 되었으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내용은 금융기관에서 보는 사우디, 그 다음에 사우디에서 추진되는 여러 프로젝트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시는 분들이 느끼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좀 다르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금융기관에서 오다 보니까 이제 금융 성사 가능성, 그 다음에 심사가 다 끝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성공이 끝난 그런 사업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신 분들이 보기에는 참 편하게 일한다, 또는 보수적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 또한 이런 자리에서 그런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차 부분입니다. 네, 먼저 금융기관 관점에서 보고 있는 사우디의 수주 환경, 그리고 수은의 금융 지원 현황을 보시고, 다음으로 수출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융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도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셨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에서 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최대의 해외 건설 플랜트 시장입니다. 저희는 해외 건설 협회 통계를 참고를 했는데, 통계 작성 이후로 사우디에서 수주한 그 플랜트 건설 금액은 1,500억 불을 넘어서고 있고,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수주한 모든 그 건설 플랜트 수주액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원형 그래프를 보시면 2위가 아랍에미리트 약 9%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압도적인 차이를 느낄 수가 있고, 또 그만큼 사우디가 건설 플랜트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이 크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사우디는 그 비전 2030 등을 선언하여 그 기존에 해왔던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제 국가적인 사활을 건 상황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성공을 해야만 안정적인 그 국가 운영, 정치 체계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강한 동기들이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네옴시티 등이 있겠는데요. 저희는 최근에 유가가 회복 중에 있고, 또 올해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완화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유가의 강세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또 네옴시티 등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들의 발주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수출입은행의 사우디 금융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출입은행은 사우디에서 우리 기업이 수주한 정유, 발전, 담수 등 프로젝트에서 약 9조 원, 75억 불의 금융을 기업금융이나 PF 방식 등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은 그 지원 시기가 2005년부터 사우디의 금융 지원 레코드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마침 그 유가가 20불에서 오르기 시작한 2003년도부터 이제 1, 2년이 경과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우디 사업이 등장하는 그 빈도나 또는 금액이 2013년도에 보면은 그 제다
프로젝트라든지 마덴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약 10억 불을 넘어서는 등 그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그 73년, 79년에 1,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또 함께 중동 특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3년 이후에 유가 상승으로 세 번째 중동 특수가 있었는데요. 70년대에는 우리 기업들이 아까 전에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토목, 원청 기업, 서구 기업이 원청으로 수주를 하게 되면 한국 기업은 하청 또는 재하청 자격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그 원청으로 드디어 저희가 이름을 올릴 수 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할 때에 빈틈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우리 기업이 과거에 국내외에서 쌓은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서 그런 기회를 잘 포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옴시티 역시 그런 기회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포착할 수 해서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 해외 수주 전방위 지원을 위한 종합 금융 솔루션이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수출입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업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해외 사업의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이를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 앞으로 타당성 조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타당성 비용이 지원된 사업 또는 다른 새로운 사업에서 우리 기업이 EPC 수주,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운영과 유지 보수 또는 그 회사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공급받는 그런 기회를 노리거나 또는 지분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저희가 금융 지원 의향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기업이 지분 투자를 할 때에 투자 리스크를 경감시키거나 금융 성사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수출입은행이 금융기관 자격으로 지분 투자를 직접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해외 사업주가 확정이 되고 프로젝트 회사를 통해서 금융 조달을 직접 할 경우에 금융기관이 전통적으로 해오는 대출 또는 보증을 통해서 차입금 금융 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이 양호한 대형 발주처에 대해서는 여신 기본 약정, 앞에서 그 FA 또는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라고 소개되었던 그런 툴을 통해서 수주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형 발주처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 단계에서 일일이 새로운 여신 협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정해둔 표준 대출 약정서를 통해서 개별 단계 거래가 올 때는 심사 기간을 단축해서 신속한 금융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강론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타당성 조사입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 투자 개발 사업을 발굴, 수주할 수 있도록 사업 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업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비금융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우리 기업이 향후 사업주로 참여하려는 해외 투자 개발형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FS에 소용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역 대상이나 용역 기관은 수원이 향후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따라서 고시를 하고 안내될 예정입니다. 특징은 그 사업 수주 시에만 용역비를 전액 환입하는 성공불 조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수원이 타당성 조사 비용을 지원한 이래에 아직 금융으로 연결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최초의 발굴권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분 투자입니다. 수은이 직접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는 요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수은의 대출이 보증과 연계되어야 되는 저희 직접 투자를 하는 부분이 수은의 금융 지원과 향후에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에 최소한 10% 정도는 참가해야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수출입은행이 그 지분의 약 소유할 수 있는 최대한은 15%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대 출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만약에 10%를 참가한다면 10% 이하가 수은이 취득할 수 있는 최대 지분율이 되겠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지분 투자를 하게 된 배경은 이제 세 번째 중동 특수 때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이때 우리 기업이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해외 개발형 사업 진출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사업 수주와 연결시키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출입은행이 지분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본 요건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수은의 금융 지원과 연계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책은행으로서 자본금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 투자 시점에서 대출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를 미리 판단할 수 있는가 그런 제약 상황으로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 방향에 대출 연계 조건부 여신 의향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사전에 사업주 간 MOU를 체결함으로 해서 그런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투자 형태가 금융기관의 특성상 뱅커빌리티가 높은 좀 안정성이 높은 그런 사업을 많이 이제 선호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주보다는 우선주 위주의 투자를 하게 되고 재무적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의 입장에서 리스크 요소를 평가를 해본다면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의사결정보다는 이사회의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해외의 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완공 시점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완공 보증과 관련된 사업주의 추가 보장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커미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 수출입은행은 재무적 투자 관점에서 그런 부분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협의 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다음은 금융기관이 전통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대출과 보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표에서 사업주를 봐주시면 저희가 과거에는 해외 정부 또는 신용이 양호한 사업주를 차입자로 해서 이제 여신을 제공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 2000년대가 넘으면서 이런 정부나 또는 신용이 양호한 발주처도 신용 등급 관리 또는 부채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접 차입의 주체가 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사업주단을 구성을 해서 밑에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어서 이 사업의 사업성을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인 다음에 대출받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금융지원 구조의 윗단에 한국수출입은행 또 이제 그 위에 있는 한국 정부의 신용이 괄목한 성장을 이루었죠. 올림픽 이후에. 그래서 과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사업주 또는 프로젝트 회사에 직접적으로 파이낸싱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신용도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직접 금융을 하기도 하지만 보증, 개런티를 제공함으로 해서 국제의 유수의 상업은행들이 한국수출입은행의 개런티 밑으로 들어와서 금융을 제공하게 해서 금융의 가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수출 지원, 그 다음에 해외 사업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저희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 한국 기업의 해외 사업에 대해서 주로 EPC 계약자로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그러니까 공적 신용을 제공을 하게 되는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997년도에 OECD 회원국이 되었기 때문에 금융을 제공하는 때에 OECD 수출 신용 협약이라는 그런 국제 관행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 계약 금액을 수주를 하게 되면 그 금액 얼마 범위 내에서 또는 대출 기간 몇 년 내에 또한 대출 금리도 흔히 말하는 공정거래 그런 관점에서 얼마 이상 저가로 금리를 낮추어서
수주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쯤부터는 저희가 사업주 구성에 한국 사업주도 끼게 됨으로써 이런 부분을 수출이 아니라 투자 개발형, 저희가 사업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 해외 투자 금융 지원 관점에서 금융을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출 금융을 지원하는 것보다 좀 더 융통성 있는, 그러니까 OECD 가이드라인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융통성 있는 또는 그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에 부합하는 그런 금융 지원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언론의 FA 또는 프레임워크 어레인지먼트 또는 어그리먼트라고 많이 소개되는 기본 여신 약정입니다. 이 부분은 사우디의 아람코나 또는 그 UAE의 에드녹 같은 한 기관이 대량으로 많은 그 발주를 하는, 게다가 또 이런 회사들은 이제 그 석유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신용도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주처 앞으로는 금융과 관련된 주요 어떤 여신 한도 또는 여러 가지 대출, 보장, 보증 또는 담보 등에 관련된 그런 중요한 조건들을 사전에 약정을 하고 개별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는 표준화된 대출 거래를 통해서 금융을 제공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신속한 금융이 제공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일어났던 그 중동 해외 프렌트 시장의 선발주, 선금융, 후발주 트렌드에 부합하여 선제적인 금융 지원을 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소개가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수출입은행은 작년 이맘때에 그 UAE의 석유공사인 에드녹과 50억 불 규모의 FA를 체결해서 이후에 우리 기업들이 한 3개 정도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직접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몇 개가 상담 중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사우디 아람코 또는 그 건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카타르 에너지하고도 면담을 하고 또 실제로 FA 가능성이 실익이 있는지를 따져서 FA 성사 가능성을 지금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VIP나 또는 이제 이렇게 기업들이 방문을 할 때 뭐 FA 거래다 또는 MOU 거래다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MOU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잘해보자는 격려 또는 그런 상호 이해관계 차원으로 그 체결되는 약정 이제 뭐 서로 이해관계라고 한다면은 FA라고 하는 거는 법률적으로 완성이 되는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UAE 에드녹 앞으로 50억 불 커미트를 하게 되면 약 50%가 이미 여신 한도 소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에만 해도 큰 기업이 아람코, 뭐 사빅 굉장히 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몇 개 발주하는 걸로 저희가 여신 한도를 다 소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FA 체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그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5천억 불이면은 뭐 저희 국가 예산하고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이 또 이렇게 외부의 약정, 커미트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저희도 그 금융감독원의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준수를 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 뭐 범위 내라는 것도 있고 또 국가의 뭐 GDP라든지 그런 규모를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FA나 이런 거를 체결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입은행의 업무별 담당 조직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해외 사업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본부로 프로젝트 금융본부가 있고 인프라 금융부, 전력 에너지, 플랜트 금융부, 자원금융부 등으로 산업부 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달에 그 인프라 부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력 에너지부에 속해 있던 인프라 부분을 반환해서 인프라 금융부를 올해 1월 달부터 따로 설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문의나 또는 프로젝트 상담이 있으신 분들은 이 조직도를 참고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